자, 사회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아주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그랬다. 근데 이 사회계약서를 집중 분석하는데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 토마스 홉스, 존 록, 장 자크 루소. 이 두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야. 그지? 말이 그렇잖아. 그지? 토마스 홉스, 존 록, 장 자크 루소.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잘 분석해 놔야 된다는 것.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세 사람의 글을 다 주고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거 골라라. 공통적으로 전지하는 거 골라라. 뭐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주고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해봐라. A는 누구의 주장이냐. 이런 식으로 지식을 묻기도 하니까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공통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공통점. 자, 사회계약설론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지. 그때 국가는 없었어. 무슨 상태를 인정한다? 모두? 그렇지. 자연 상태를 모두 인정한다. 자연 상태를 모두 인정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없을 때도 개인은 존재했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기의 생명권, 자유권, 또 심지어는 재산권 이런 것들을 자기는 향유할 수 있었어. 무엇에 의해서? 바로 자연적으로 생겨난 법에 의해서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서 자연 상태. 그럼 나는 태어났어. 그럼 나는 내가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즐길 권리가 있었지. 그래도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권리를 침해하면 이건 범죄지. 그런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자연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권한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권. 국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자연적으로 생겨난 권리야. 누가 준 건데? 하늘이 부여한, 천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다. 바로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기본권은 국가가 없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바로 자연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권리다. 그런 것을 소유하고 개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국가는 이 천부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인민들의 계약과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공통점이야. 세 번째 공통점은 결국 국가의 의무는 뭐냐? 기본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부인권이겠죠.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목적이 아니고 국가는 뭐다? 국가는 수단이다. 국가는 수단이다. 수단으로서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이요.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이런 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점.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기본권의 침해,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국가의 권력은 막강하다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할 수 없는 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것, 이것이 공통점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죠. 뭘 지워버리고. 자, 차이점. 먼저 토마스 홉스를 생각하겠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전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악하다. 바로 성악설. 여러분 배웠죠? 성악설. 인간은
상당히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런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을 때 살다 보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인민들이 동의해서 국가를 만든 거다. 바로 사회계약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가를 만든 다음이 이제 서로 또 달라. 국가를 만든 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전부 넘겨주는 거다. 그래야만 질서가 있으니까. 전부 양도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모두 국가에게 넘겨주는 거다. 그래서 군주가 결국 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군주 주권론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주권론 얘기할 때 장 보댕이라는 사람은 군주 주권론을 얘기했지만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군주 주권론을 인정한 것이고,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군주 주권론을 인정한 거야. 서로 다른 거야. 한 사람은 신을 끄집어들여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군주 주권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홉스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주가 강력한 절대적인 절대 군주를 옹호했다는 것. 그러나 조심할 것, 절대 군주라 하더라도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전쟁 상태에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바로 국가 권력의 한계는 여기서도 인정하는 거야. 공통점이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존 로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게 좀 달라. 자연 상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가 있었다. 그러나 홉스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그건 아니다.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악하지 않아. 다만 불안정한 상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존 노크는 사람을 악하다고 안 봤어. 이런 백지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바탕이 깨끗해.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여러분 저 배고프다고 말이야 유치원 학생들이 뭐 빵 먹는데 가서 칼로 등 팍 꼽아버리고 빵 뺏어 먹을 사람 있냐? 나와봐. 있어? 없지?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힘세다고 약한 애들 무조건 두개 패고 막 노예 삼고 심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지? 별로 없어. 사람은 깨끗하게 태어나.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양아치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남의 재산을 침범하고 남의 재산을 뺏을 생각은 없지. 평화롭게 살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 근데 저 앞에 있는 놈은 지금 먹을 것이 엄청 쌓여가지고 막 내버리고 있어.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훔쳐 먹어야지. 굶어 죽을 거야? 훔쳐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 존 노크는 재산권을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재산권 나오면은 존 노크 이렇게 골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사유재산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연권이라고 봤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 자연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밭을 만들고 어떤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만들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면은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도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건 정당한 거 아니냐. 이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유재산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재산권 침해받은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오히려 당하죠. 그러잖아. 여러분 저 양아치가 여러분 왜 내 거 뺏어 먹어 그리고 막 대들다가는 더 맞지, 그지? 밥 뺏기고 옥수수 날라가고 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불안정한 이 재산권이나 이 자연권이 불안정하게 보장되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민들이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가를 만든 다음이 이제 달라. 홉스는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넘겨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존 로크는 일부만 신탁 넘겨주는 거다. 일부만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만. 일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카메라를 이쪽에 한번 비춰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했어요. 존 로크는 자연권,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권, 자유권, 내 재산권,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찰을 둘 권리, 그리고 이런 권리가 침해되면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 그리고 이런 권리를 침해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줄 수 있는 형벌권,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들이 직접 모두 사용하다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은 이게 가능해. 내 재산 침해했어? 너 이리 와. 재판해야 돼. 너 이리 와. 너 징역 5년 살아. 그러면 힘 있는 자는 가능하지만 힘 없는 자는 안 되죠. 그래서 인민들이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권리 중 일부를 이것을 이쪽에다가 신탁해 주는 거야. 신탁. 그리고 나머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가 이것을 이쪽을 제대로 보장해라. 이렇게 맡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재산권을 침범하면은 국가가 이런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그를 제재하고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권이, 핵심적인 이 자연권이 잘 보장되는 거지. 권리는 일부만 넘겨주는 거다. 그런 얘기야. 일부만 넘겨주는 거다. 근데 있잖아. 얘들 조심해. 일부 넘겨주는 거야. 왜 넘겨줬어? 나머지 기본권을 잘 보장하라고 넘겨준 거지. 그런데 요 국가가 넘겨받은 기본권을 가지고 나머지 기본권을 잘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일에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를 둘로 쪼개야 된다. 이 권력을 넘겨줄 때 다 넘겨주면 안 되고 이걸 쪼개가지고 집행권 그리고 입법권 이런 걸 분리해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 하도록? 견지하도록. 권력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력 분립을 주장한 사람이 존 로크야. 권력을 국가에게 일부 넘겨주는데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안 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나눠서 권한을 줘야 되겠다. 너는 법을 만들고 너는 그 법을 집행해라. 오늘날에 이게 이제 국회가 되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행정부, 정부가 되겠고 이권 분립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우월하다? 이 사람은 입법부가 좀 더 우월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게 좀 더 입법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면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위반이죠. 우리 기본권 보장해달라고 넘겨줬는데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면 얘들이 이거 계약 위반이죠. 그러면 이 국가를 해체해버릴 수 있어. 이걸 전부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권력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립해라. 그럼에도 권력을 남용하면 뭐 한다?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게 넘겨준 권리를 다 회수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권리를 넘겨줄 수 있다. 이 저항권을 인정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항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대들어.
대들 수 있어. 이 권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근대에 일어난 시민혁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저항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로크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알면은 결국은 국가에게 주권을, 이제 권리 일부를 넘겨주지만 권력을 남용하면은 다시 저항권을 행사해서 다시 뺏어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주권은 역시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 주권론이 나오는 거야. 결국 핵심적인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국민에게 있다. 홉스가 군주주권론이라면 로크는 국민주권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또 배우면 결국은 이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는 국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 일들은 국가에게 만들고 나머지 기본권만 가지고 있는데 결국 국가 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로크는 대의 정치, 간접 민주정치를 인정하고 있다. 네, 이걸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접 민주정치가 뭔지 알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결정하면 직접 민주정치고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면은 간접 민주정치야. 현재 대부분 정치, 민주정치, 현대민주정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이 대표를 통해서 일어나죠. 간접 민주정치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이런 자가 없었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었는데 존 로크는 간접 민주정치를 인정했다. 됐어요? 잘 정리하시고요. 잘 모르면 한 번 더 보는 거야. 복습.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면 로크는 일부만 넘겨주는 거다. 저항권 행사해서 뺏을 수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다. 국민주권론.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할 때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결정하는 걸 허용했다. 대의 정치를 인정했다. 이런 거 뭐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네. 그죠? 자, 다음은 이 장자크 루소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장자크 루소는 참 이 사람은 책을 읽어도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 루소가 쓴 책이 이제 민양론이라는 책이 있지,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참 읽어보면은, 여러분 대학 가면 어차피 이런 책들 읽으셔야죠. 그죠? 이 고전이죠. 아니, 명저입니다. 이런 그 고전을 읽는 것은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아셔야만 여러분이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토론도 할 수 있고 합의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상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다. 목가적이라고 해서 목가적. 목가적이 뭐야? 목가적이라는 건 저기 목동들이 아주 평화롭게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는 그런 아주 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루소는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목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국가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루소가 한 그 유명한 말 뭐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쇠사슬에 묶여있다. 자유롭게 태어나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갖고 허덕거리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은 국가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 바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국가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잘못 만들어진 국가를 제대로 만들면은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지 않겠느냐. 국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평화로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존재,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 보자. 자연으로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평화로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평화로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제대로 만들면 된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 사회 계약에 의해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사회 계약론은 지금 있는 잘못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평화로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들고 나서 모든 권리는 개개인들이 직접 행사해야지 국가 기관에게 넘겨주는 것은 또 다른 노예로 가는 거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루소가 이 영국의 정치, 간접민주 정치죠. 로크는 간접민주 정치 인정했지요. 루소는 막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소가 뭐라고 그랬어? 영국 놈들 저 새끼들 뭐 자유인이라고 웃기고 지랄하네. 선거 때만 니들이 자유인이지 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4년 동안 또 노예 살아야 되잖아. 그 니들이 저 싫어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뚝딱 만들어 놓고 복종해. 그 복종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자유인이야. 선거날 딱 하루만 자유인이 되면서 그런 거는 진정한 자유로운 국가, 이건 자유인으로 가는 게 아니야. 더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거지. 그런 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가를 만들었으면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게 국가 정책,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 의사죠. 국가 의사를 결정할 때 또는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뭐 의사 이래도 좋고요. 또는 일반 의지 그래도 좋습니다. 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들에게 맡기면 안 되고 모든 개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야. 모든 개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일반 의사, 일반 의지, 국가 의사, 국가의 최고 정책이 결정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잖아. 쉽게 말하면 국민 투표를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국민 투표를 하는 거야. 개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 여기서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일반 의사, 개인의 의사가 이제 일반 의사로 만들어지려면, 국가 의사로 만들어지려면은 모두가 직접 참여해서 이제 어떤 국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적인 탐욕을 위해서 모이면 안 되고 모든 개인들은 직접 참여하되 공공선, 우리 모두에게 선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그게 국가의사요, 그게 일반의사요, 그게 일반의지고. 이것은 무오류다. 이건 오류가 없다. 이건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때 대표들에게 맡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들이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정책을 결정해라. 그것은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개인들의 의사를 모두 모은,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개인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은 것으로 그걸 일반 의사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주권. 같은 개념이야. 그것은 일반 의지요, 일반 의사요, 주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은 오류가 없다. 왜?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절대 복종해라.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은 이런 일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일을 집행하는 심부름꾼,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지 대표가 필요한 건 아니야. 어? 정책은 다 국민이 결정해야 돼. 일반 의사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의사는, 일반 의사죠.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일반 의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에이, 근데 있잖아요. 이 일반 의사가요, 절대적이라며요. 모두가 복종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노예가 되잖아요. 에이, 그게 아니지, 이 사람아. 이 일반 의사 누가 만들었어?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곳에 내가 그것에 복종한다는 건 내가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자유인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복종한다는 건 노예지.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거는 노예가 아니지.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했냐면은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한 사람이다. 응?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직접 민주정치. 모든 개인이 일반 의지, 국가 의사를 만들 때 참여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 성선설이잖아. 사람은 착하다고 봤거든. 가능하다. 탐욕적인 거 다 버리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루소는 군주제도 인정 안 했고, 소수 대표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하는 거 인정 안 했고, 모든 인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인민들이 주인이 돼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죠. 그런 것을 바로 공화제라고 합니다. 공화제. 그래서 공화제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공화제라는 건 모든 구성원이 똑 대등하게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이제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민들의 의사가 최고다. 누구나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인민들이 모인 인민의 모인 당을 노동당, 인민당 그러죠. 그래서 노동당이 결정한 것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당, 인민을 대표하는 인민들의 의사가 모인 당이 결정하면 모두가 따라야 된다. 이래서 이제 북한 같은 곳에서는 노동당이 국가기관보다 위에 있는 거죠. 인민이 주권자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사회계약설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좀 되나 모르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좋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문제를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음 장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 문제네요. 다음은 유럽의 근대 유럽 두 사상가 나오면, 정치 시간에 사상가 나오면 사회계약론자들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고대의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 얘기 좀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워? 아유, 자유로워.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대.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대.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대. 복종은 자신의 의지인, 자신의 의지, 여기 뭐죠? 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야. 그리고 각 개인이 공공의 선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각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 의사를 만들어내. 그게 바로 일반 의지래. 누구 얘기니? 일반 의지. 일반 의지 누구야, 이거? 그렇지. 장자크 루소. 문제 풀 때 다 힌트가 있어. 여러분 공부 잘 해놓으면 다 힌트가 있어. 그런데 나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재산, 이 사유재산 인정한 사람이, 로크는 사유재산 인정했어요. 루소는 사유재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놈의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인간 불평등이 시작됐다. 루소가 쓴 책 혹시 읽어봐라.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크는 사유재산 인정했죠. 이 사람은 로크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뭐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저항권 이렇게 부르지.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은,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는 이것도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골라볼까? 가는 루소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군주주권론이다. 이건 토마스 홉스 얘기죠. 국민이, 인민들이 국가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국가,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건 결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토마스 홉스 얘기고요. 이 루소나 존 로크는 둘 다 국민주권론입니다. 병, 나의 사상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생 상태로 보았다. 이건 토마스 홉스죠. 그래서 이 둘은 토마스 홉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자, 공통점 물어보고 있죠? 사회계약을 강조하고 있다. 둘 다 사회계약론자죠. 자연 상태하고, 그 다음에 국가 구성한 다음 상황이 다른 것 뿐이지, 예, 이 사회계약, 인민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는 공통점이죠. 이게 2005년 수능 문제네. 그래서 정답은 갑정,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갑정. 갑정이 있습니까, 밑에? 네,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